수영장 인테리어를 하던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10,000, 한화약 1,30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하여 18개월 만에 $1,800만, 한화약 234억으로 불리고 23개월째에는 $4,200만, 한화약 546억 원으로 불렸다면 여러분들은 믿어주실까요? 당시 덴쟁거의 수익 소식을 접한 포춘지에서는 사람을 보내 그의 수익률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익률 기록은 기네스북에 기록되었다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수영장 인테리어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수익을 낸 거지? 그의 투자법이 정말 궁금한걸? 이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클릭한 것이 어쩌면 인생의 행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 그래도 인생의 행운까지일까? 라며 피식 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접한 성경호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미투자대회 우승자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는 비결 중 하나는 주도 섹터에 집중하되 스텝 2 구간에서 승부를 거는 전략에 있습니다. 이는 보통 단기 전고점 또는 신고가를 돌파할 때 가장 큰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이죠.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단순히 종목을 고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돈이 몰리고 있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합니다. 주도 섹터 돌파 매매 전략은 손잡이가 달린 컵 이론을 심도 있게 다루어 하나의 완성된 기법으로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도 섹터의 개념과 선정 방법까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의 풍부한 데이터와 경험이 집약된 책을 읽으면 독자 역시 재현 가능한 돌파 매매 전략을 직접 체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도 섹터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대장주가 돌파하는 순간을 포착해 진입하는 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필독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도 섹터 돌파 매매 전략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은 모든 스윙 트레이더에게 반드시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성경호 투자자님의 추천사 그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두말하면 입 아플 테니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인생의 역대급 행운이 될 수 있는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왜 기술적 분석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즉 투자의 고트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 대부분 워런 버핏을 꼽을 것이다. 하지만 수익률만 따진다면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인상적인 투자자는 아니다. 퍼포먼스만 놓고 본다면 터틀 트레이딩의 창시자 리처드 데니스가 19년간 연평균 120% 수익률로 압도적이고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펀더멘털을 전혀 보지 않는 순수 기술적 분석가 에드세이 코타가 30년간 연평균 60% 수익률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가장 공신력 있는 투자 대회라 할 수 있는 전미투자 대회의 결과를 봐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우승자가 모두 기술적 분석가였고 상위 성적을 낸 투자자 다수가 마크 미너비니의 제자들이었다. 물론 마크 미너비니는 윌리엄 오닐의 제자였으니 윌리엄 오닐의 추세 추정 방식은 현존하는 전략 중 가장 검증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투자 수익률 세계 기록 보유자 댄 젠거는 2년 만에 29,223%의 수익률을 자랑한다.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댄 젠거의 이력이다. 그는 금융권에 속하지 않은 수영장 인테리어업을 했던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였다는 것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대신 오닐의 책을 사서 공부하고 그의 세미나를 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전미투자대회 우승과 상위권 자리를 독식한 투자자들의 스승 마크 미너비니는 어떤가? 고등학교, 중퇴, 성인이 될 때까지 드러머 등으로 활동했다. 댄과 마크의 일화를 보면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들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1.
등락 예측의 신. 흔히들 시장의 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주도 섹터의 움직임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마크 미너비니의 경우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 급락을 정확히 예견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런 마크 미너비니의 예측 정확도를 바탕으로 조지 소로스 펀드와 자문 계약까지 맺기도 했다. 미너비니의 주도주를 이용한 시장 예측 전략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측을 이용하여 실제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면 매매에 적용하기 어려운 예측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예측을 통한 비중 조절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고수들과 같이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 2. 주도주는 시장을 주도한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주도주는 항상 시장에 선행하여 움직였다. 주도주가 먼저 움직이고 시장이 그 뒤를 따른 것이다. 따라서 주도주를 살피면 시장의 방향성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도주 상승 시 신규 베팅 금액을 늘리고 포지션 사이즈를 늘리는, 즉 자금의 시장 노출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주도주가 돌파를 실패하거나 조정을 받게 되면 신규 베팅을 자제하거나 베팅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조지 소로스는 말했다. 내가 맞고 틀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맞을 때 얼마나 크게 벌고 내가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느냐이지 라고 말이다. 즉, 내가 맞았을 때 평소보다 크게 벌어야 하고 내가 틀렸을 땐 작게 잃는 것이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주도주를 통한 시장 예측으로 우리는 남들보다 우월한 경쟁력으로 투자를 실행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시장 예측 능력과 돈을 버는 능력은 다르다라는 것을 책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상승 예상을 했더라도 초보는 작게 벌고 고수는 크게 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확신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상승을 예견했다 해도 확신이 없어 비중 있는 투자가 두려워 기회를 놓치는 반면 고수는 상승을 예견했을 때 두려움 없이 확신 있게 비중 투자하여 큰 수익을 챙기는 것이죠. 법륜 스님은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승 예측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두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저자가 말해주는 주도주를 통한 시장 예측 기법은 여러분의 투자를 혁신시켜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3. 전통적 주도주 발굴법. 기존의 전통적 주도주 발굴법은 업황, 뉴스, 재무제표 등을 참고하는 펀더멘털 분석법, 그리고 탑다운 방식, 즉 산업의 호황을 포착한 뒤 그 안에서 주도주를 찾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 방법으로 주도주를 고르면 이미 주도주가 30에서 50% 이상 상승해 버린 후라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마크 미너비니이다. 마크 미너비니는 섹터가 아니라 주도주를 먼저 발굴한 뒤 섹터를 볼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돌파한 순서대로 주도주를 발굴하자는 것이 그의 아이디어였다. 4. 왜 기존의 차트 분석은 통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가들은 수많은 차트 패턴을 암기하며 패턴의 형이상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차트 패턴은 단지 수요와 공급의 역학을 나타낸 것뿐이다. 모양이 얼마나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이나 W의 가깝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느냐 하는 역학에 집중해야 한다. 댄 젠거는 이렇게 말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되는 내용을 댄 젠거가 정말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패턴의 모양에 열광한다. 하지만 나는 패턴의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패턴이 형성되기 전에 강력한 상승세가 있었는지다. 나는 2에서 3주 안에 50% 이상 급등한 강력한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베이스를 만들고 패턴을 형성할 때만 공략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가 말해주는 댄 젠거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실 수 있었을까요? 댄 젠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의 2년 만이죠. 2년 만에 1,000만 원을 200억 이상으로 불린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수익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고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가 이런 폭발적 수익을 낸 비결을 다음 내용에서 저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5. 패턴을 완성하는 힘, 강력, 상승. 오늘의 손잡이 달린 컵 모형 설명에서 반드시 기재되는 사항이 하나 있다. 손잡이 형성 직전에 강력한 상승 추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상승 추세가 없다면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온일식 패턴 분석의 핵심이다. 기존의 강력한 상승 추세는 차트 패턴 분석의 핵심이다. 추세 추종 돌파 매매로 주식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니콜라스 다바스 역시 온일과 결을 같이 한다.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급격한 상승. 이것이야말로 차트 패턴 분석의 전제 조건이다. 니콜라스 다바스는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은 여성이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가 미친 듯이 춤을 춘다면 그 여인의 신상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한 것은 유명하다. 즉, 박스권을 오래 횡보하며 변화가 없던 종목이 갑자기 큰 거래량을 동반하며 급격하게 상승했다면 그 기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재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자, 저자의 말대로 많은 분들이 이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른쪽의 매수 타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 왼쪽에 강력한 추세 상승 구간이 없다면 오른쪽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윌리엄 오닐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댄 젠거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주에서 3주간 50% 이상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 어떻게 찾는지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은 보통 1개월간 누적 등락률 상위창을 검색해 보시면 만약에 지금 기준이다 라고 하면 저번 달이죠. 8월 달에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종목을 한번 발굴해 보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베이스를 만들고 오른쪽 손잡이 패턴을 만드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하지만 많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를 했던 것처럼 매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특히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창을 살펴보시면서 꾸준하게 시장을 관찰하시다 보면은 이런 종목을 발굴하실 수 있어요. 단체 상승이 나오는데 그 단체 상승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길고 높은 추세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군이 있다라는 거죠. 섹터가 함께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창에 등록을 해 두신 다음에 매일같이 꾸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베이스 구간을 형성하는지 오른쪽 손잡이 컵 패턴을 만드는지 그걸 계속 살펴보면서 정확한 매수 타점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그렇게 조건이 완벽한 상황에서 매수를 했을 때 윌리엄 오닐이나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덴젠거가 저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확한 종목 발굴,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매수 타점, 그것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둔 것이고 이것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다 라고 성경호 투자자님은 추천사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기법, 덴젠거의 기법, 사실 덴젠거의 기법, 마크 미너비니의 기법, 윌리엄 오닐의 기법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오닐이 결국에 창시를 했고 다 제자들이거든요. 그 기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완벽하게 배워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꿈의 패턴.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은 일명 꿈의 패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관적이며 인식하기 쉽고, 둘째,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여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워낙 유명한 패턴이라 기술적 분석은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여겨질 정도다. 문제는 가장 널리 알려진 패턴이면서도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패턴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내 기술적 분석 서적에는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의 핵심인 강력한 거래량과 지수 대비 상승, 베이스 형성 기간, 손잡이 모양이 형성되었을 때의 거래량과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을 알지만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마치 파스타를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제대로 만드는 사람은 드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저자는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여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가? 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아마 고개를 갸웃거린 분들까지도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해당 패턴이 왜 꿈의 패턴인지를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강한 패턴의 출발점, 베이스.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을 자세히 보면 U자형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부분입니다. U자형 베이스 부분이죠. 이를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 단위, 베이스라고 부른다. 국내 기술적 분석에서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베이스는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이스가 중요한 것은 베이스가 향후 주가 상승의 힘을 결정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베이스, 즉 큰 추세 상승 이후 주가가 조정받으며 U자형 모양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길면 길수록 향후 상승 확률이 높고 상승 크기도 크다. 왜냐하면 긴 횡보를 거치면서 매물대 압박이 소화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강한 추세 상승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까지 쓰며 따라붙는다. 하지만 이때 외인, 기관 등의 세력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잠시 이탈한다. 이때 고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게 되며 이 지점을 매물대라고 하는 것이다. 매물대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다시 본전이 오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해도 매물대 부근에서 상승이 저지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외인, 기관 등의 세력은 가격을 바로 들어올리지 않고 긴 베이스 구간을 만들며 개인 투자자들을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베이스가 길수록 향후 주가 상승의 힘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베이스가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오른쪽 손잡이 타점에서의 시장 상황도 중요하다. 오른쪽 손잡이 매수 타점에서 시장 상황이 좋다면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돌파가 쉽게 나타날 수 있고, 베이스가 길어도 오른쪽 손잡이 매수 타점에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돌파 발생은 어려울 수 있다. 8. 검증된 베이스 형성 기간. 윌리엄 오닐은 오랜 연구를 통해 패턴별 최소 베이스 형성 기간을 도출해냈다. 그는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의 경우 최소 7주 이상, 약 2달 이상의 베이스가 형성되어야 손잡이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9. 손잡이 타점의 보완. 윌리엄 오닐은 손잡이 달린 컵 모형에서 손잡이의 위치는 컵 중간 이상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마크 미너비니는 윌리엄 오닐의 기법을 보완하여 개선안을 발표했다. 바로 마크 미너비니의 시그니처 패턴 로우칫이다. 로우칫이란 컵의 중간 이상이 아닌 중간 아래에 위치한 타점을 말한다. 즉,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나타나는 베이스 영역 내에서 미세하게 돌파를 포착하여 조기에 매수하는 전략이다. 자, 로우칫이라는 건 원래는 요게 정상이죠. 요게 정상적인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이고, 윌리엄 오닐은 이 컵의 높이의 절반 이상에서 매수 타점이 나와야 돌파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크 미너비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한 요쯤에서 신호가 나오면 미리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리 좋은 포지션을 선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돌파 지점에서 나타나는 흔들기를 버티며 큰 추세 상승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우칫은 마크 미너비니의 연구를 통해 발견된 패턴이다. 그리고 윌리엄 오닐이 제시한 7주 베이스보다 더 짧은 3주 베이스 형성 기간만을 요구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RS, 즉 지수 대비 상대 강도이다. 위 차트를 보면 위에서부터 코스피, 그리고 아래는 하나오션의 주봉 차트이다. 이때 하나오션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 중임에도 강력한 거래량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지수 대비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베이스 구간이 짧고 타점이 낮더라도 매수 대응할 수 있는 기회의 타점이 될 수 있다. 자, 마크 미너비니가 왜 오른쪽 손잡이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낮은 지점에서 먼저 진입하는 것을 강조했냐 하면은 이 전고점 부분에서 아무리 여기에서 매물대 소화를 했다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 가격이 들어 올려질 때 강력하게 이상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이 지점에서 털어내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변동성 심하게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고 나서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하면 결국에는 손절 라인까지 가서 털리는 경우가 많은데, 마크 미너비니는 이런 지점에서 털리는 걸 방지하고자 미리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리 들어가서 안정성을 챙기자라는 측면에서 로우칫이라는 기법을 만들어낸 거죠. 10. 잘못 알고 있는 W 패턴. W 패턴 역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패턴 중 하나다. 교과서적인 W 패턴의 정의는 모양은 알파벳의 W와 유사하며 W의 중간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고 되어 있다. 오닐식 정의에 따르면 두 번째 저점은 첫 번째 저점을 하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W 패턴은 사실 로우칫 패턴과 마찬가지로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의 파생 패턴일 뿐이다. 손잡이 타점이 주로 호황장에서 발생한다면 W 패턴은 조정장에서 발생한다. 즉,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이 시장의 조정기에 인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미루어진 때를 W 패턴이라 보면 된다. 11. 매수 타점의 조건. 손잡이 달린 컵 모형에서 오른쪽 매수 타점인 손잡이가 형성되었을 때 손잡이의 조정폭은 반드시 10%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손잡이가 10% 이내로 조정받을 때의 거래량이다. 손잡이 형성 구간에서의 거래량은 주간 차트 기준 10주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거래량이 말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이상적 손잡이의 조건은 깊이 10%, 위치 25% 이내라 할 수 있다. 일간 차트를 52주, 즉 200일봉으로 설정하고 보았을 때 손잡이 매수 타점이 전고점 대비 최소 25%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뒤에서 차트 예시를 바로 들어드릴 겁니다. 일단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타점의 높이가 중요한 이유는 너무 낮은 지점에서 매수 타점이 발생하는 경우 매물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파가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스 구간 이후 손잡이 모양이 출현한다고 해도 성급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물대 압박이 비교적 없는 위치에서 대응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자, 저자는 이 매수 타점 공식을 정확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식을 차트에 표시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1의 조건은 강력한 추세 상승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지점을 노려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1 조건은 2에서 3주 내에서 50% 이상 급등세를 연출한 종목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런 종목을 찾았다면 이 고점에서 상승할 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제2 조건인 베이스를 형성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베이스는 약 7주, 2달 이상이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상적인 매수 타점은 52주 신고가 고점 대비 25% 이내에 위치한 지점이다라는 거죠. 자, 52주 신고가는요, 여기에다가 차트에다가 200봉 설정을 하게 되면 딱 200봉만 설정이 됩니다. 200봉 차트를 봤을 때 전고점이죠. 전고점 대비해서 이 매수 타점이 컵 모형, 컵의 높이죠.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를 4등분 했을 때 이 위쪽 4분의 1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야 정확한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도 보시면 베이스 구간을 형성하고 이 전고점까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나서 바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상적인 정확한 매수 타점은 일단 전고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발생되어야 해요. 조정이 발생이 되는데 이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매물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주가는 더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을 받을 때 중요한 게 바로 거래량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차트에서도요, 이동평균선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50일 이동평균선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50일로 맞춰주시고 이 거래량 캔들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말이죠. 자, 매수 타점을 좀 더 확대하면 왼쪽과 같습니다. 언제 매수를 하느냐?
바로 이 손잡이 모양 또는 역사적 전고점 또는 52주 신고가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돌파할 때 매수한다. 그래서 저자도 강조를 한 사안이지만 이 돌파하는 가격에다가 자동 매수를 걸어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기법은 자동 매매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타점을 조금 더 응용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상적인 손잡이 모양을 그려낸 다음에 주가는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김영준 투자자의 신고가의 짧은 캔들 타점 또는 회사원 A씨의 신고가의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 타점으로도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매수 타점은 바로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지점입니다. 바로 폴 튜더 존스 또는 김영준 투자자의 스윙 타점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50일 이동평균선 또는 150일 이동평균선까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김영준 투자자님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라고 하면 대개 60일 또는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력이 좋다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매수를 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의 저서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완벽한 조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완벽하면 거의 100% 확률로 들어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첫 번째, 강력한 추세 상승이 나온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2에서 3주 내에 50% 이상 급등세가 연출된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런 종목이 약 7주 이상의 베이스 구간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적인 매수 타점은 전고점이죠. 전고점과 이 컵 모형의 가장 낮은 지점을 4등분 했을 때 상위 4분의 1 지점, 25% 지점이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와야지 조건이 부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가격은 10% 이내로 조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거래량은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조건이 다 맞는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에다가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성공 확률은 거의 다 들어맞았다. 항상 들어맞았다라고 윌리엄 오닐과 제시 리버모어는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기법으로 된 거는 세계 신기록 수익률 2년 만에 1000만 원을 거의 400억, 500억으로 불려낸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2에서 3주 내에 50% 이상 급등한 강한 추세 상승을 한 종목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종목은 누적 등락률 상위창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정말 기막힌 수익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 기술적 분석이란. 윌리엄 오닐은 기술적 분석이란 해지, 연금, 보험펀드와 대형 기관 자금의 유출입 흔적을 찾는 것이라 말했다. 손잡이가 달린 컵과 W 같은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는 펀드와 같은 대형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관 자금들은 개인과 달리 하루 만에 원하는 수량을 매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 이러한 자금의 유입은 필연적으로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의 돌파를 만들어낸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기관 자금의 특성으로 인해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 돌파가 실패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악재를 포착한 기관이 물량을 매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손잡이 돌파를 섣불리 예상하고 돌파 전 손잡이에서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업에 악재가 갑자기 발생하면 개파락의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13. 시장의 하락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 마크 리치 2세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이들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직업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물론 나 역시 예측보다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이란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곳이다 보니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인베스톨스 비즈니스 데일리의 설문을 보면 구독자의 약 60%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미리 보유 물량을 매도하여 현금 전환했다는 결과가 있다. 오늘의 수주자인 데이비드 라이언, 마크 미너비니의 시장 예측 역시 정확하기로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14. 주도주는 시장을 이끈다. 하락할 때도. 먼저 가장 대표적인 하락 전조는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의 과도한 변동성,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다. 만약 주간 차트로 확인을 했을 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고가와 저가가 매우 큰 캔들이 출현하고 그 캔들에서의 거래량이 매우 크다면 이는 전체 시장 하락의 전조 신호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신호는 주도주가 손잡이 달린 컵 모형 돌파를 실패하거나 돌파 후 다시 되돌아와 21일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이다. 이런 신호는 시장, 섹터의 몰락을 암시하므로 이런 신호가 발생했다면 미리 매도하는 것이 좋다. 15. 스테이지 2에서만 매수하라. 스탠 와인스타인은 주식의 라이프 사이클을 4단계로 구분한다. 스테이지 1은 유아기에 해당하며 뚜렷한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변화 없이 박스권에서 머무는 구간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를 노리고 스테이지 1에서 진입하지만 이 단계는 시장과 기관의 관심을 받지 못해 오랜 기간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자금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 스테이지 2는 상승 추세가 확립되는 구간으로 4단계 중 상승폭이 가장 크다.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매도 기준을 세우기도 용이하다. 그래서 톱 트레이더들은 스테이지 2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매한다. 그리고 보통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의 매수 타점은 스테이지 2에서 출현한다. 16.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쉬운 매도법. 만약 매수 지점이 스테이지 2의 정확한 피봇, 즉 손잡이가 달린 컵의 손잡이를 돌파한다면 매도는 상대적으로 쉽기 마련이다. 2개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익절은 추세 상승하는 가격이 21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할 때 50%의 물량을 매도 실시하고 최종 익절은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이동평균선 중에 왜 21일 선과 50일 선일까? 윌리엄 오닐은 기관 투자자의 경우 50일 선을 기준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50일 선으로 떨어졌을 때 반등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일 선은 왜 사용하는 것일까? 존 보윅은 크게 상승한 종목의 주가가 21일 선과 50일 선 근처로 떨어지면 반등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즉, 21일 선과 50일 선 근처로 떨어지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경우 21일선과 50일선을 오랫동안 깨지 않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21일선과 50일선은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7. 돌파 매매가 실패하는 이유.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돌파 매매가 완벽하게 작동한다. 윌리엄 오닐의 말이다. 전미투자대회 우승자들의 평균 승률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 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닐은 돌파 매매가 40에서 50% 확률로 성공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완벽하게 라는 표현을 썼고 그 앞에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라는 전제를 붙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시 리버모어는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손실을 본다고 했다. 그러나 충분히 기다린 후 완벽한 타이밍에 매매했을 때는 항상 성공했다라고 말했다. 오닐과 리버모어의 완벽하다, 항상이라는 표현은 낮은 돌파 매매의 평균 승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돌파 매매가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매수 지점을 잘못 잡았을 때. 둘째, 시장이 조정을 앞두고 있을 때이다. 숙련된 기술적 분석가가 매수 지점을 크게 틀릴 가능성은 낮다. 대부분은 시장 조정으로 인한 실패다. 따라서 이는 나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했으나 돌파가 실패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물량을 줄여줌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 조정이 끝나 반등하고 있을 때 다시 손잡이 타점이 출현한다면 다시 재진입하는 것이 좋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책에는 손잡이 달린 컵 모형 패턴 종목을 발굴하는 조건 검색식, 주요 차트 패턴의 확장형 공부, 고점을 알아차리는 매물대 파악, 점진적, 정성적 베팅법, 그리고 다양한 실전 차트 예시까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KPX 생명과학이 10월 달에 이렇게 바닥에서 시그널이 터지면서 급등 조정, 급등으로 단기간에 300% 폭등이 나왔습니다. 대한과학 역시 바닥권에서 시그널이 나오면서 단기 200% 이상 폭등이 나왔죠. AB프로바이오 역시 바닥권에서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일신바이오 역시 바닥권에서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하고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이 있었죠. 우리기술투자 최근에 비트코인 3,200만 원도 넘는 모습 나왔었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시그널이 나오고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위지트 역시 뒤따라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급등을 했고요. 녹십자셀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단기 50%, 녹십자 랩셀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단기 100% 가까운 시세가 나왔습니다. 현대바이오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단기간에 300% 시세 나왔고요. 신성 델타테크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급등 박스 급등으로 날아갔고, 아남전자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횡보 상승, 사마네트웍스 최근에 바닥에서 시그널 터지면서 단기 100% 가까운 시세, 한국프렌지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급등, 횡보, 급등이 나왔고요. 키네마스터 바닥 시그널 나오고 단기간에 200% 폭등이 나왔죠. 대성엘텍 바닥 시그널 나오면서 단기 상한가, 동신건설 바닥 시그널 나오면서 단기 500%, 프리엠스 마찬가지로 바닥 시그널 나오면서 더블 단기 시세 나왔고요. 서현탄메탈 바닥 시그널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까뮤ENC 바닥 시그널 나오고 급등 박스 급등으로 갔고요. 2020년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시젠이죠. 진단키트 시젠. 지난
2019년 11월 달에 이렇게 시세가 시그널이 나오고 바닥에서,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거치다가 다시 시그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급등 박스 급등을 거치면서 처음 시그널 나왔을 때 24,000원, 27,000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급등 박스를 거치면서 32만원까지 갔었죠. 그 다음 최고의 종목, 2020년 최고의 종목이 신풍 제약이었는데, 역시나 2020년 2월 달에 바닥에서 시그널 나오고 박스권 거치면서 돌파 급등 시세가 연달아서 나오면서 처음 시그널 나왔을 때가 6,500원, 8,000원 부근이었는데 21만원까지 갔고요. 이름이 비슷한 신풍제지가 지난 9월 달에 바닥에서 시그널 나오면서 단기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치료제 이슈로 바닥에서 시그널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대시세의 시작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초보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장기평선의 방향이 장기 추세의 방향인데요. 장기평선이 우상향이면 장기 추세가 우상향입니다. 장기평선이 횡보하고 있으면 장기 추세가 횡보고요. 장기평선이 우하향이면 장기 추세도 역시 하락 추세인 거죠. 그러면 장기 상승 추세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 평선이 우하향 이후 횡보하다가 우상향이 시작하는 자리가 장기 상승 추세의 시작, 대세 상승의 시작, 대시세의 초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평선과 주가의 표를 그려보면, 이평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하고 상승을 시작할 때 주가가 그 장기 이평선을 올라타고 보통 이제 바닥에서 올라타면 한 번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깨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타면서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게 단기 이평선이든 장기 이평선이든. 근데 장기 이평선일수록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장기 평선이라고 하면 장기 평선의 기본이 120일 이평선입니다. 한 달 20거래일로 계산해서 약 6개월 거래일의 흐름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선이 120일 이평선이고, 1년 거래일, 1년의 흐름, 1년의 추세를 한눈에 보여주는 게 240일 이평선, 약 2년의 추세를 한눈에 보여주는 게 480일 이평선, 약 4년의 흐름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960일 이평선인데, 960이나 1000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이평선의 숫자가 커질수록 그 작은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120일 이평선이나 115일 이평선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60이나 1000이나 거의 비슷해서 1001선이 초장기 이평선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차트에서 121선과 241선, 481선, 961선을 냅두고 나머지 선은 다른 이평선을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다른 이평선은 지우고 장기 이평선만 냅두고 볼게요. 그러면 KPX 생명과학이 300% 이렇게 시세 분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장기 이평선 위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움직이다가 지난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로 한번 급락하고 V자로 올라오고, 그 다음 다시 장기 이평선에서 횡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거래가 이렇게 한 번씩 터지면서 매집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고 그 매집 흐름 자리를 돌파하면서 돌파 급등 조정 급등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 대표적으로 120, 240, 480 이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그런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일 때는 장기 추세가 뭐라고요? 우하락이라고요. 우하향.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241선 검정색 선이 우하향이면 장기 추세가 우하향인 겁니다. 121선 우하향, 장기 추세 우하향인 거죠. 그 하락하던 장기 평선이 횡보로 바뀌고 그 자리를 안착하고 나서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렇게 강한 시세가 대상승,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하고 올라와서 121선이 이렇게 우하향이니까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타면서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장기 이평선 위에서 지지 받으면서 이렇게 매수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집 흐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 폭등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장기 평선이 우하향 이후 횡보가 쭉 나타나고 주가가 장기 평선을 올라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또는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횡보하면서 주가가 거기서 왔다 갔다 꽈배기를 만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을 하면 좋고요. 또는 돌파 후 지지가 나오는 모습.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보면은 241선과 121선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121선과 241선을 돌파하고 눌림, 지지가 나오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한과학도 콜드체인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300% 이런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121선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121선 올라타고 121선과 241선을 돌파하고 눌림,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박스권을 만들다가 돌파하면서 다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화살표 신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법, 기본 화살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 우클릭을 누르고요. 수식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서 신호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차트에 화살표를 만드는 방법을 할 때는 신호 검색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러야 되겠죠. 여기서 검색 식명, 예를 들어서 121선 돌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1선 돌파. 수식에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이렇게 입력할게요. CROSSUP. 이제 크로스업입니다. 위로 크로스업, 위로 돌파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C는 종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종가가 곧 현재가가 되는 거죠. 장중에 만약에 검색을 하면. 그 다음 AVG, 평균입니다. 평균. C, 최근 종가의 평균. 그 다음에 기간 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일정 기간의 평균을 C가 일정 기간의 평균을 돌파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기간 1을, 그 다음에 여기 지표 변수에 들어가셔서 기간 1을 치시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2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의미는 120일의 평균, 그러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 거죠. 120일 평균 값을 돌파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end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V는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V 다시 괄호 열고 1. 이건 1일 가로 열고 1을 넣으면 전날의 거래량, 그러니까 오늘의 거래량, 현재의 거래량이 전날의 거래량 곱하기 배수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배수. 여기다가 그리고 지표 번수에 들어가서 배수를 5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거래량이 전날의 거래량 곱하기 5, 전날보다 오늘 거래량이 5배 이상, 50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찾아라. 수식 검증을 누르고요. 작업 저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저장이 되죠. 다음 닫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이 좌측 상단에 보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거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중간쯤에 신호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신호 검색을 누르고 내가 만든 신호죠. 사용자 검색으로 들어가서 지금 만든 121선 돌파점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121선 돌파 화살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121선 돌파 화살표가 생겼죠. 그래서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캔들의 화살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수식관리자 차트에서 우클릭 누르고 수식관리자로 들어가서요. 내가 지금 만든 121선 돌파에서
그걸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좌측 상단에 복사를 누르고 이번에는 241선 돌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걸 240만 바꾸면 이제 되는 겁니다. 대신에 색깔을 다른 걸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수식 검증, 작업 저장을 누르면 이제 241선 돌파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다시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로 들어가서 신호 검색 아래 사용자 검색 거기에서 지금 만든 241선 돌파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241선 돌파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241선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화살표가 생기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481선 돌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이걸 복사를 누른 다음에 이름을 481선 돌파로 바꾸고 색깔은 뭐 예를 들어서 핑크색으로 해주고요. 여기 숫자를 기간을 480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항상 수식 검증을 눌러서 혹시라도 오류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이제 481선 돌파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화살표가 3개가 만들어졌는데요. 대한가학은 8월 달에 121선과 241선을 동시에 돌파하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급등으로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KPX 생명과학은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121선과 241선을 돌파하면서 급등 조정, 급등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화살표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아직 역배열이죠. 241선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하향일 때는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여기서 화살표가 나왔는데 올라갔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뭘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장기평선이 횡보성으로 바뀌고 여기 회색선 121선이 우상향으로 됐죠. 그 다음 핑크색 선 481선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서 회복 양봉, 지지, 도지 등이 나오다가 급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다가 거기서 이렇게 121선 지지 도지 지지 양봉 481선 지지 양봉 241선 241선과 121선이 동시에 있는 자리에서 지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 481선 회복 양봉 481선 지지 양봉 481선 지지 도지 이런 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 차례씩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시대에 맞는 그 시장 상황에 맞는 트렌드에 걸리면 그 뉴스와 이슈가 그 시대의 트렌드에 걸리면 폭등으로 가는 거고 그런 트렌드에 걸리지 않으면 그래도 보통 상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얘기할 때 흔히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간의 주가를 더해서 20으로 나눈 20일간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20일간 주가를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20일간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의 전체적인 평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장기 평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고 우하향 횡보가 된다는 건 장기간에 걸쳐서 121선, 241선, 481선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건 장기간에 걸쳐서 121, 241, 480 거래일간 산 사람들의 평균값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 장기간 횡보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하면 장기 매수 평단 위로 올라가면서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그 앞에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매물이 없는 경우는 이런 고점이 없는 매물대가 없는 경우는 더욱더 쉽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이슈가 붙어주면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진단 그 전에는 진단 키트 백신 이런 이슈가 붙어주면 크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대장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 번에
121선, 241선, 481선 돌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150% 급등이 나왔는데, 이날 제가 바로 10월 19일 날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영상에서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다음 날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급등 시세가 계속 이어졌었죠. 위지트도 마찬가지로 뒤따라서 후발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후발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화살표가 나오고 횡보하다가 다시 화살표 나오면서 급등하고 급등 조정 급등이 나왔고요. 종근당 바이오 121선 돌파하면서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최근에 녹십자셀 이렇게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딴딴 뜨면서 급등 조정 급등이 나왔고, 녹십자 랩셀 바닥에서 241선 지지 양봉, 121선 돌파 양봉, 121선 지지 양봉,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대바이오 241선과 121선, 481선을 한 방에 돌파하면서 돌파 눌림, 그 다음 급등이 나왔죠. 신성 델타테크는 여기서 이제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241선 돌파 지지가 나왔죠. 그러다가 241선 돌파 지지 이후에 상승했다가 다시 빠졌고, 48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한 차례 상승했다 전고점 부딪히고 빠졌고요. 그 다음 여기서 481선, 241선에서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고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또 박스권을 만들다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람전자는 9월달에 121선 돌파, 10월달에 481선 돌파, 그리고 481선과 이 돌파 장대 양봉, 상한가 양봉의 중심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결국 중심에서 지지 양봉이 나오다가 돌파 급등하면서 이틀간 50% 시세가 나왔고요. 사마 네트웍스는 481선에서 부딪히다가 481선 돌파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죠. 한국 프렌지 최근에 이렇게 241선 돌파, 121선 돌파 이후에 눌림 거치고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돌파 안착을 하면, 돌파 지지가 되면 그 다음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주식에 무조건은 없죠. 241선 돌파 안착 지지가 나왔죠. 121선 돌파 지지, 그리고 급등으로 가는 모습이죠. 대성일텍 241선과 481선 저항받다가 121선 돌파, 241선, 481선 돌파하고 급등. 동신건설 보면 최근에 여기서 121선 돌파하면서 급등 조정 폭등으로 단기간에 500% 이상 폭등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이렇게 다시 7월 달에 121선, 241선, 481선 돌파하면서 한 차례 시세 나왔다가 조정 구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온 거죠. 프리엠스 마찬가지고요. 동신건설, 프리엠스 모두 이재명 관련주로 상승 첫날 소개해드리고, 다음날 상승 상한가 양봉에 상승 음봉이 나와서 다시 한번 곧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돌파하면서 시세 폭등으로 이어졌죠.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 서현탄메탈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돌파 화살표가 나오면서 급등, 그 다음 박스권을 만들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안철수 관련주 까미UNC도 역시나 바닥권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121선, 241선, 481선 돌파 조정,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다가 또 돌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슈가 붙어주니까, 서울시장 이슈가 출마 이슈가 붙어주니까 급등이 나온 건데, 이슈가 붙어주면 폭등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슈가 안 붙어지면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기간 조정을 거치거나 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이게 나온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떤 대시세 상승에 초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화살표가 나온다고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장기 이평선이 장기 우하향 횡보하다가 거기를 올라타고 지지가 나오면, 이렇게 올라타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지지가 이렇게 나오다가 급등으로 이슈가 맞물리면 급등으로 가는데, 이렇게 장기 이평선 우하향 이후 횡보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그 위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지지 흐름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슈가 붙어줄 때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장기 이평선 횡보하고 수렴되고 주가가 그 위에 올라타고 지지가 나오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쭉 넣어놓고, 직장인분들 이거는 장 끝나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종목을 찾아놓고, 그리고 나서 지지 흐름이 나오면 거기서 진입을 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한 거죠. 초보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그런 종목을 빠르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주가 이동평균을 봐야 되겠죠. 주가 이동평균을 돌파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돌파? 주가 1위평은 현재가, 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평균은 하루니 그냥 그 값이 된 거죠. 그래서 1위평이 242평을 골드크로스하는 종목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쉽게 종목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을 전일 대비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거래량이 늘면서 돌파한 종목, 전일 동시간대 대비 거래량 뭐 예를 들면 500% 이상, 이거는 이제 본인이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개별주 테마주일수록 이게 수치가 커야 되고요. 그 다음 좀 중소형주인데 좀 펀더멘탈이 있는 중소형주, 반도체라던가 대표적으로 이런 펀더멘탈이 있으면서 막 중장기 상승을 이렇게 하는 종목, 완만하게 중장기 하는 상승 종목은 퍼센테이지 비율이 좀 낮아야 되겠죠. 그 다음 주가, 이렇게 해도 종목이 이제 많이 나오면 주가 등락률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한 1%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을 올라탄 것보다 뭐 예를 들면 5% 이상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을 올라탄 종목,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나오면서 장기 평선을 돌파한 종목,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뭐 조건식 저장을 하고 검색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이렇게 쌓아놓고, 서창이 끝나고 직장인분들 저녁 때 한 번씩 쭉 차트를 보다가 이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거나, 의미 있는 돌파 이후에 횡보를 거치면서 뭔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돌파 이후에 눌림이 이쁘게 나온다거나, 그런 종목들을 보고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화살표 만드는 방법과 아주 기본 조건 검색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공부하셔서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강화시키면 되겠죠. 절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급등 이후 지지를, 눌림목이 나오고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목균형표를 한번 넣어보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하고 횡보를 거치다가 다시 급등을 했을 때는, 직장인분들이 이제 이미 급등하고 발견을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일목균형표의 어떤 전환선이나 기준선, 이렇게 지지 양봉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격 매수를 피하고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거죠. 우리 기술 투자도 바닥권에서 갑자기 준상한가 급등이 나오면서 날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근당 바이오도 급등하고 조정 거치고 지지 양봉을 확인하면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지지 양봉을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여기도 첫날 상한가하고 둘째 날 눌렸다가 다시 지지 양봉을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신성 데탈테크가 바닥권 박스 돌파 상한가가 나오고 중심선 지지가 나오고 또 상한가를 갔죠. 삼화네트웍스 상한가 장대 양봉 나오고 481선 돌파 이후에 481선 지지였는데
그 자리가 중심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지지와 맞물리는 자리였고요. 네. 한국 프렌지도 이렇게 장기평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 지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평선의 절대적인 거 121선이 좋다, 241선이 좋다, 481선이 좋다, 누구는 1001선이 좋다, 기준선이 좋다, 일목균형표가 이평선보다 좋다, 이런 거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고 본인한테 잘 맞는 것을 찾아서 본인의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